안녕하십니까,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초롱방송 건샵 취재기에서는 여러분들께 재미난 제품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저격총인데요. 저격총 하면은 여러분들 뭐 굉장히 유명한 저격총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총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저격총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한 2, 3순위 내에 떠오를 만한 유명한 저격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바로 소련에서 온 아주 무시무시한 발톱인 이 SVD 드라곤오프라는 저격총입니다. 아마 그 유일하게 저격총에 대검 끼울 수 있는 저격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전장 길이가 1270mm니까 굉장히 길죠. 아주 특징적인 것들로 본다면은 이 드라곤오프의 아주 유명한 그 개머리판, 뻥 뚫린 우드 타입의 개머리판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컬러 파트는 좀 이렇게 앞에 프론트 스톡이 컬러 파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소염기가 또 컬러 파트 적용된 제품들도 있고요. 그거는 수입된 시기라든지 아니면 제품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SVD 드라곤오프는 그 전동건이 아니고요. WE에서 나온 가스 블로우백 반자동 스나이퍼 라이플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 SVD 같은 경우는 시중에 전동건화된 제품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스식, 특히나 가스 블로우백은 흔치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옛날에 한 7년 전쯤인가요? 그 GMP에서 나왔던 그 가스 블로우백 스나이퍼 라이플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부에 그때 당시에는 이 가스 블로우백 제품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가스도 좀 많이 새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대신에 당시에는 유일무이한 어떤 리얼한 가스 블로우백 드라곤오프였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품질 대비해서는. 그러다가 이제 전동건들로 전동건화된 이 드라곤오프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우리가 필드에서라든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에어소프트건으로 드라곤오프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WE 제품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두루두루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WE에서 나온 SVD 드라곤오프 제품은 총 3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디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바디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이 있고 알루미늄 CNC 제품이 있고 또 하나는 풀 스틸로 된 바디가 스틸로 된 스틸 CNC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격 대비해서 딱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알루미늄 CNC 가공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모양새는 도장이라든지 피막 상태는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대신 CNC 가공 밀링 흔적들이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디테일 부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SVD 드라곤오프 같은 경우는 W에서 나온 드라곤오프 같은 경우는 심플해요. 구입을 딱 하시게 되면은 이 칙패드 같은 경우는 전용 칙패드가 이제 하나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부속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라곤오프에 스코프가 안 달려있으면 좀 서운한데 이 제품 자체는 스코프가 달린 제품은 아니고요. 대신 국내에서도 스코프 자체는 구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극소수 전용으로 붙일 수 있는 스코프가 아직은 시중에 유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전용 스코프가 이제 판매가 PSO였죠. PSO1
M2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오리지널은 뭐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중국에서 생산된 이제 카피 제품들이 한때 국내에서 이렇게 유통이 돼서 이 드래곤호프 전동권에 이렇게 장착해서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간혹 필드에서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구해 보신다면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외관을 살펴보면은 이 SVD 드래곤호프 같은 경우 이 WE 제품인데 상당히 리얼해요. 상당히 재현을 잘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스 피스톤이 내부에 이렇게 이 총열 덮개 안쪽에 가스 피스톤이 지금 이제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가스 피스톤 방식인데 가스 피스톤이 안에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현을 잘 했고 소염기라든지 프론트 사이트 그리고 뭐 의미는 없겠지만 탄젠트식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도 구현을 잘 해놨고요. 현재 장전 손잡이라든지 그리고 이 조종간 같은 경우도 빡빡하게 구현을 잘 해놨고요. 그리고 분해 핀, 분해 레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 도트 PSO1 M2 도트를 달 수 있는 마운트도 잘 재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품마다 조금씩 개체군 차이는 그 스코프 차이는 있겠지만 마운트 다는 데 있어서는 뭐 약간씩 가공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제가 스코프를 보여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태로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런 철판 프레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리얼하게 잘 잡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 자체는 바디 자체는 알루미늄 CNC 가공 제품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부분 부속품들은 스틸 부품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석을 갖고 나왔는데 자석을 보시면은 덮개 같은 경우도 스틸로 돼 있고요. 조종관 같은 경우도 안전 반자동 할 수 있는 조종관도 스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분해 레바도 스틸로 돼 있습니다. 방아쇠울도 스틸이네요. 방아쇠울도 붙고요. 그리고 이 탄창 고정 멈치도 이렇게 스틸로 돼 있고요. 굉장히 상당수 부분을 스틸을 채용을 했어요. 지금 개머리판 안쪽에 덮개도 개머리판 뒷덮개도 이렇게 스틸로 돼 있고요. 처음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딱 바디에 붙였을 때 얘가 붙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스틸 버전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탄창 자체가 스틸이에요. 또 스틸 프레스로 만든 제품이라 탄창 자체가 스틸이기 때문에 안에 탄창이 삽입되니까 얘가 그 자성에 의해서 이렇게 딱 좀 살짝 붙어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알루미늄 아연인가요? 아연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프론트 스톡 덮고 있는 프론트 스톡 고정 부품들도 다 이렇게 스틸로 돼 있고요. 이 자석만 있으면은 재밌어요. 스틸 부품 찾기 놀이. 이렇게 프론트 스톡 고정하는 부분 다 스틸이고요. 지금 이 가스 튜브도 앞에 나와 있는 가스 튜브도 다 스틸로 만들어져 있네요. 상당히 리얼하게. 총열 자체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요. 총열 자체는.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요. 소염기도 찰싹 붙네요. 스틸로 돼 있죠. 그래서 상당수 부분을 스틸로 부품을 세팅을 해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스틸로 했다고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가공성을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 가공된 것들 보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스틸로 해가지고 프레스로 찍어낸 탄창이라든지 여러 조종관이라든지 분해 레치 앞에 프레스로 또 스틸 프레스로 처리된 이 윗덮개 같은 경우도 가공이 상당히 잘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WE에서 굉장히 그래도 좀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냈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니까 되게 무겁네요.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제가 실품으로 여러분들께 스틸 버전의 SVD 스틸 버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품은
신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를 살짝 벗겨가지고 작동하기는 어렵고요. 자, 이 녀석은 바디가 다 스틸입니다. 그래서 바디에 찰싹 자석이 달라붙죠. 좀 묵직해지고요. 더 어떤 내구성에 있어서도 뭐 아무래도 알루미늄 CNC랑 비교를 해봤을 때 내구성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실총 자체가 스틸 깎아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 리얼리티 자체는 굉장히 뭐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알루미늄 CNC 제품과는 표면 처리에 있어서는 뭐 도장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동소이해요. 즉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블루 스틸 처리가 돼 있거나 뭐 블루잉 처리가 돼 있거나 핸드건처럼 그런 건 아니고 바디 자체가 스틸로 스틸 재질을 썼다라는 거고요. 보면은 스틸 특유의 어떤 그런 CNC 가공 흔적들도 좀 이렇게 여기 보면은 군데군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리고 알루미늄 CNC 제품이랑은 바디를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는 참 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신에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지금 아까 적어들다 이거 들으니까 굉장히 팔이 더 막 떨어질 것 같이 아픈데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에 있어서는 이런 스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비교적 알루미늄 CNC 제품에 비하면은 뭐 고가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격들이 좀 많이 낮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실총과 같은 리얼한 느낌의 스틸 바디 드래곤호프를 구하신다면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뭐 이노카츠라든지 이런 데서나 스틸 핸드건에 비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싼 거죠. 자, 일단 다시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오늘 주 손님인 SVD 드래곤호프를 보는데요. 길이는 1270mm로 굉장히 길고요. 기존에 지금 제가 비교를 하려고 M700을 갖고 나왔어요. M700을 갖고 나왔는데 M700도 뭐 1100mm인가요? M700도 짧지 않은 길인데 M700보다도 상당히 길죠. M700보다도. 그래서 M700은 좀 두께는 좀 두껍고 대신 묵직하고요. 볼트 액션 라이플과 뭐 비교하는 게 조금 의미는 없겠지만 모양을 보시라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M700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러면은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카메라 화각을 좀 바꿔서 본격적으로 이제 간단한 분해 그리고 구조를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VD 기본 분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칙패드는 뭐 상관없으니까요. 칙패드는 그대로 놔두고요. 기본 분해만 볼트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본 분해만 제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탄창을 제거를 좀 하시고요. 탄창을 제거하시고 탄 들어있진 않겠죠. 공격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분해 레치 있죠. 요 분해 레치를 밑으로 살짝 해서 풀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 분해 핀이 있습니다. 윗덮개 분해 핀이 있거든요. M16이나 AR15 계열처럼 핀이 있습니다. 분해 핀. 요 윗덮개 핀을 살짝 밀어서 손으로도 뭐 어렵지 않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면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덮개를 AK처럼 덮개를 밑에를 들어서 살짝 들어서 빼시면은 윗덮개에 그 리코일 스프링과 스프링 가이드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빼지 마시고 빼실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덮개가 지금 분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요 부품을 빼주세요. 그대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볼트를 뒤로 빼시면은
아까 그 뺐던 부품 위치까지 완전히 빼셔가지고 들어주시면은 볼트가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분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게 일반적인 정비하실 때 있어서 평상시에 일반 분해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트를 보시면은 볼트는 물론 안쪽에 이렇게 파워 브레이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묵직해요, 볼트 자체가. 그래서 이따가 제가 시험 발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그 반동이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대구경 이 노즐을 직경 자체도 굉장히 지금 좀 큰 그 노즐을 채택을 해가지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 볼트 자체도 굉장히 묵직한 볼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 정도까지만 분해를 해서, 뭐 볼트가 지금 이 제품은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이 볼트 이 노즐 자체가 삐비탄 밀어주는 노즐 부위가 좀 부러져서 파손이 돼 있는데요. 오히려 뭐 어차피 공격발만 할 거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스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에는 어차피 삐비탄을 발사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제 시중에서 이 노즐 자체는 뭐 한 3만 원대면은 충분히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시 구해 주시면 되고요. 노즐 분해도 뭐 양쪽 풀러가지고 분해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노즐 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은 요 정도까지만 해서 리코일 스프링이라든지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에 살짝 저점도, 고점도 말고요. 끈적끈적한 거 말고 약간 좀 저점도의 그리스를 좀 살짝 발라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볼트 레일 부분에도 살짝 건오일을 좀 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저점도 그리스를 살짝 좀 살짝만 도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디를 보시면은 바디에 이제 트리거라든지 이 hä머라든지 트리거랑 hä머가 보입니다. 요 부위에 스프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가볍게 우리가 흔히 쓰시는 스프레이식 건오일을 살짝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살짝 뿌려주시고요. 주요 부품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틸이다 보니까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틸 부품들은 좀 가급적이면 기름으로 가끔씩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내부에도 이 조종간 이 핀이 있습니다. 안쪽에 조종간 이 핀이 있는데, 이거 조종간 자체가 스틸이기 때문에 이런 핀 종류도 내부가 날씨가 습하면은 좀 녹이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데도 좀 가끔씩 오일을 쳐서 좀 닦아주시면서 정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여타 에어건들 정비하시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총구가 있어가지고 여기 호법 다이얼이 보이죠? 호법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호법을 조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호법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번거롭긴 해도 이 윗덮개를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해주신 상태에서 호법을 조정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조립은 이제 이게 일반적인 드라군오프의 일반적인 분해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요 정도까지만 딱 해주시면 좋고요. 더 이상 물론 이제 트리거라든지 hä머를 분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상적으로 부품을 교환해주지 않는 이상은 거기까지는 손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명언 있죠. 분해의 반대로 역순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hä머를 뒤로 제껴주시고 볼트를 레일에 맞춰서 요 홈이 있습니다. 홈 양쪽에 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요 홈이 있어요. 홈에 볼트를 맞춰서 끼워서 완전히 뒤로 후진해서 끼우시면 안 되고, 살짝 한 1cm 정도 앞으로 해서 이렇게 끼우시면 그대로 들어가는 홈에다가 끼워주시면 볼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앞으로 전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뺐던 부품을 다시 껴주시고요. 이렇게 부품을 끼워주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덮개를 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덮개 같은 경우도 요 리턴 스프링이랑 리턴 스프링 가이드를 이 볼트의 구멍에 그대로 껴주시고 덮개를 앞에 홈에다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덮개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덮개를 끼우실 때 분해 레버가 안쪽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돼요. 안 요 정도만 있어도 이게 덮개가 안 들어가요. 걸리기 때문에. 분해 레버를 완전히 뒤로 제낀 상태로 덮개를 눌러주셔서 끼워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분해 레버를 다시 고정 위치로 딸깍 올려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해 핀을 마지막으로 끼워주시면은 조립이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조립 완료가 된 상태고요. 해머 스프링 장력은 굉장히 세요. 그래서 텐션이 되게 세기 때문에 해머 때려주는 게 상당히 파워풀한 소리가 납니다. 자, 이 상태가 여러분들 기본 드래곤 WE 제품의 WE에서 나온 SVD 드래곤 오프의 기본 정비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 바로 다시 이제 곧이어 시험 격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E에서 나온 SVD 드래곤 오프를 한번 시험 격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실내 공간인 관계로 저는 삐삐탄을 넣고 사용을 안 하고요. 삐삐탄을 넣고 쏴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보신 것처럼 파워 브레이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0.2줄에 맞춰져서 파워가 세팅됐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작동 사운드라든지 이 반동을 한번 제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창을 집어넣고요. 탄창 결합 방식은 여타 AK랑 같은 방식입니다. 앞에 먼저 끼우시고 홈에 끼우시고 뒤에를 결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전. 굉장히 스트로크가 길어요. 장전을 해주시고, 자, 이제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동을 한번 보십시오. 조종관은 맨 위에가 안전장치고 안전이고요. 밑으로 내리셔야 이제 발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칙패드가 있는데 이 칙패드는 사실 이 마운트에 스코프를 달고 썼을 때 칙패드가 편하고요. 칙패드 마운트가 없이 간이 이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로 조준을 할 때는 칙패드가 없는 게 더 편해요. 많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운트가 없으니까 칙패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준의 용이성을 위해서 칙패드는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 간이 조준 장치 쓰기가 편하니까요. 자, 발사해 보겠습니다. 가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저기 했는데, 반동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어깨를 팍팍 때려주네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즐 자체를 대구경 노즐을 쓰고, 또 볼트 자체도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볼트를 써서 굉장히 그 단발 쏠 때 반동 자체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자동 스나이퍼로 쓰는 데 있어서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반동이 세다라는 건 그만큼 집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동 스나이퍼에 비하면은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어람, 어떤 작동에 있어서의 리어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반자동 가스 블로우백 반자동 스나이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M14 가스 블로우백 같은 회사에서 나온 WE M14라든지 아니면은 VFC의 HK417 같은 경우를 이제 20인치 레일 달아서 스나이퍼 버전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코프 달고 스나이퍼, 이제 필드에서 스나이퍼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아예 탄생 자체를 스나이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듦새도 있어서도, 완성도도 있어서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단 하나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오리지널 소련제 자체가
좀 허접하다고 합니다. 도색 자체가 실제 드라곤오프가. 근데 얘도 WE에서 그냥 저기 반광 정도로 검정색으로 했는데 도장 자체는 조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실총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스틸 파트를 대량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바디만, 이 버전 같은 경우는 바디만 알루미늄 CNC 버전이고요. 나머지 기타 잡고 있는 부분들은 다 스틸 버전을 채택을 해가지고 어떤 내구성에 있어서나 리얼함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풀 스틸 버전도 있어요. 바디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리얼함의 극치를 달리더라고요. 무게도 얘보다 굉장히 더 무거웠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떤 가격대 성능비를 따지시고 한다면 알루미늄 CNC 버전도 나쁘지 않겠고, 좀 더 극한의 리얼함을 추구를 하시는 분들께는 또 스틸 버전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온 이노카스 콜트에 비한다면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풀 스틸 라이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래곤오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건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WE에서 나온 SVD 드래곤오프를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 드래곤오프 자체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드래곤오프 자체는 AK 소총의 히트를 얻어서 만든 거긴 하지만 AK 소총을 늘리고 단순히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개조를 한 게 아니에요. 부품은 혼용이 안 됩니다. AK 소총과는 전혀 다른 규격의 다른 반자동 라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SVD 드래곤오프 자체는 개발은 1958년도에 됐고요. 제식으로 채택이 돼서 보급이 된 거는 63년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베트남 전쟁 때 소련이 그 드래곤오프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 때 일부 사용이 좀 비밀리에 사용이 됐다라는 정보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SVD 드래곤오프가 이 대검 꽂이가 있어요. 대검을 아니 왜 스나이퍼 라이플에 무슨 대검 꽂이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간히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의 용어로 약간 좀 멍청한 짓을 한 거죠. 병신클이라고 하는데, 기관총에 일본 애들 옛날 제국군 일본 제국군 기관총에 대검 꽂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보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SVD 드래곤오프에도 대검 꽂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드래곤오프가 개발된 개발 배경을 보셔야 돼요. 원래 소련에서는 드래곤오프를 전문적인 스나이퍼 라이플로, 반자동 스나이퍼 라이플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총은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식 소총이었던 AK-47 혹은 AKM 소총들이 400m, 500m, 400m 벗어나면은 집탄성이 굉장히 명중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련에서는 그래서 이제 400m, 500m 넘어가는 어떤 그 명중률이 좋은 어떤 군대 지원하기 개념의 기관총이 아닌 반자동 소총에 군대에 배치를 해서 500m, 600m 되는 사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군대 지원 화기 개념으로 만든 게 바로 SVD 드래곤오프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얘가 명중률도 좋고 집탄성도 훌륭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반자동 스나이퍼로 사용을 해도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반자동 스나이퍼로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용 스코프였던 PSO1 스코프, 지금 PSO1 M2를 쓰고 있죠. PSO M2 적외선 스코프를 달아가지고 야간에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소련에서 굉장히 비교적 저가격에 서방 세계에 비교하면 반자동 소총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겠죠. 비교적 저렴한 어떤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반자동 스나이퍼 라이플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분쟁에, 왜냐하면 동구권 국가에도 이 드래곤오프를 많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주로 악당 역할을 하는 정의로운 주인공을 상대하는 악당 역할을 하는 뭐 스나이퍼라든지 뭐 영화에서도 그 악당 역할의 주인공을 잡으려는 악당 스나이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거의 99% 드라곤오프예요. 그만큼의 어떤 그런 개성 있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련 애들이 반자동 스나이퍼는 서방 세계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먼저 일찍 그 개념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굉장히 일찍 피부로 체감을 한 국가가 소련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자이코프라든지 소련의 그 유명한 저격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명했던 게 이제 루드밀라라는 여성 저격수였는데, 여성 저격수 루드밀라 같은 경우는 300명이 넘는 독일군을 잡았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숫자인데요. 이 300명이 넘는 독일군을 사살한 루드밀라 같은 경우 사용을 했던 스나이퍼 라이플들이 그때 당시에 소련의 그 일반 남성 스나이퍼들이 사용했던 모신나강 볼트 액션 라이플이 아닌 그 소련의 반자동 소총, 드물게 반자동 소총이 좀 있었어요. SVT-40이라는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세미 스나이퍼로 활약을 했어요. 주로 여성 저격수들이 볼트 액션, 모신나강 볼트 액션이 굉장히 길어요. 1m 30이 넘으니까 굉장히 길고 무겁고 또 볼트 잠기는 데 있어서 좀 번거롭고 하니까 여성 스나이퍼들이 이런 볼트 액션보다는 모신나강 볼트 액션보다는 그 SVT-40이라는 반자동 소총에 스코프를 얹어가지고는 그 세미 스나이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해도 어차피 뭐 500m 스나이퍼 해도 500m, 뭐 400~500m 내에서 이렇게 저격이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반자동 스나이퍼의 매복에 걸린 독일 소대가 막대한 피해자를 남기고는 그대로 후퇴한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무시무시한 성능이니까 가려고 해도 볼텍션이라면 어떻게 장전하고 쏘고 재장전하는 시간에 조금씩 진격을 해가지고 잡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SVT-40 같은 반자동 소총으로는 이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지키고 있던 그 저격수의 어떤 격퇴당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반자동 스나이퍼의 무서움을 절실히 깨달았던 소련도, 위력을 깨달았던 소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반자동 스나이퍼에 대한 어떤 좀 더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에 비하면은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접근을 했고, 때마침 군대 지원하기로 AK-47이나 AKM 소총을 좀 더 걔네들보다는 좀 더 유효 사격거리를 넓힌 군대 지원 반자동 소총으로 개발된 SVT 드라곤오프가 자기네들이 2차 세계대전 때 SVT-40으로 짭짤하게 재미를 봤던 반자동 스나이퍼의 기지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반자동 소총으로 소련에서도 제식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의 분쟁에서 이 SVD 드라곤오프가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탄 자체는 7.62mm 54R 그 옛날 모신나강 소총의 탄을 그대로 쓰는데, 그렇게 해서 쓰니까 반동이 세요. 지금 이것도 에어건도 반동이 센데 실총 같은 경우는 모신나강에 쓰던 7.62mm 54R 탄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동이 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 500m, 600m 내에서의 어떤 반자동 저격으로는 굉장히 위력을 떨쳤던 반자동 스나이퍼 라이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서방 세계나 미국에서는 또 반자동 스나이퍼 라이플의 중요성과 위력을 깨닫기 때문에 전문적인 WA-2000이라든지 뭐 PS-지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반자동 스나이퍼 라이플, SR-25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적인 반자동 스나이퍼로 사용이 이제 채택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서방 세계의 반자동 저격총에 비하면은
훨씬 더 이 필드에서 전장터에서 좀 거친 전쟁터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게 이 SVD 드라곤오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밀하고 뭐 정밀성이나 명중률이 더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런 거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만큼은 SVD 드라곤오프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또 서방에서도 그래서 이제 반자동 라이플이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도 꽤 많이 수출이 돼서 꽤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SVD 드라곤오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WE에서 나온 아까 SVT40 반자동 소총 얘기를 하니까 계속 입에 SVT40이라고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SVD 드라곤오프 라이플이고요. 요거는 지금 WE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버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CNC 바디,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는 일부 샵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풀스틸 바디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풀스틸 바디 같은 경우는 정말 리얼함에 어떻게 보면 극치를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자동 소총, 반자동 스나이퍼 매니아 분들이라면은 권해드릴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필드에서도 이 녀석 만나면은 좀 많이 피하세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초롱방송 건샵 주제는 그러면은 SVD 드라곤오프를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건샵 주제 때 또 이렇게 현장 취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건샵에서 이제 제가 WE 제품의 SVD 드라곤오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는 그냥 계속 제가 방송 중에 시험 사격하고 분해하고 했던 거는 이제 SVD 드라곤오프 알루미늄 CNC 버전을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는, 그거는 상품이라 제가 작동은 못했고 박스에서 이렇게 비닐을 꺼내가지고 보여드리기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 풀스틸 버전입니다. 그래서 풀스틸 버전이랑 알루미늄 CNC 바디 버전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이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녹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바디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거의 뭐 좀 저렴했었고 구하기. 근데 그거는 지금은 뭐 아마 구하기 힘들고, 지금은 거의 대체적으로 알루미늄 CNC 바디랑 그리고 풀스틸 바디 두 종류를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좀 초췌해졌다고요? 오늘 마누라가 저기 초롱이 엄마죠. 마누라가 애들 데리고 학부모 다른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단체로 해가지고 한 4-5집이 같이, 엄마들이랑 애들이 같이 단체로 콘도를 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올레 상황이라서 마음 놓고 이렇게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초췌해 보일까? 수염을 안 깎아서 그런가 본데. 불타는 빈집이요. 근데 제가 이거 공격발만 하면은 이제는 좀 밑에 집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한번 저기가 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이트닝님. 조금 어필이 와가지고 공격발을 함부로 밤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낮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드라곤오프 제가 좀 보여드렸었고요. 초롱이가 있네 진짜. 초롱이 좀 인사 좀 시켜드릴까요 여러분? 초롱이가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초롱씨. 예, 염선맛 친구님. 토요일날 잘 들어갔고요. 무사히 잘 들어갔습니다. 잘 쉬었고요. 고생 많으셨죠, 염산맛 초코님. 자, 초롱아, 여기 보세요. 왜? 알았어. 알았어. 여기 보세요.
뭔가 반짝반짝 되죠? 어, 지 엉덩이 저기 똥꼬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 와가지고 지금 뭔가 찝찝한가 봐. 초롱. 알았어. 에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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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이 아줌마 10살짜리 저기 러시안 블루 고양이에요. 우리 초롱이가. 암놈이고요. 할머니 뻘이죠. 10살이니까 이제. 아이고 화났어요. 이제는 초롱이가 그 에어건 소리에 옛날엔 민감하게 굴었는데 이제는 완전 적응이 돼가지고 옆에서 뭐 옆에서 핸드건을 쏘건 뭐 아니면은 가스 블로백 라이플 그냥 프로토로 쏘건 너는 쏴라 나는 누워있는다 고래요. 음, 왜 이렇게 식용질을 해 오늘? 음, 알았어. 초롱이가 지금 좀 신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제가 퇴근해가지고는 방금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귀 잘 들려요. 알았어. 제가 이렇게 수염이 안 깎여서 거칠거칠하면은 거길 대고 이제 지가 막 저기 머리를 긁어요. 총 밀쳐서 떨어뜨려요. 훈련이 잘 됐네. 아니에요. 왕년에 운동 거의 못했는데 저 오토바이 타거나 서바이벌 게임 한 거 외에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었는데 패러글라이딩도 운동인가요? 패러글라이딩도 좀 탔었고. 야, 아유, 어깨에 꼭 이렇게 팔을 올려야겠어? 저 기분 좀 나아졌어요? 오늘 신기하게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야, 오늘 방송 중에 뭐 전화도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팔뚝이요? 저 팔뚝이 어마어마? 아닌데. 자, 오토바이는 이제 한때 타다가 요즘에는 못 타요. 오토바이 타다가 저기 애들 엄마 몰래 저 혼다 CBR 929R를 타다가 걸려가지고는 엄청 혼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로얄 엔필드라는 그 단기통 500cc 단기통 완전 클래식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 녀석 타고 다니다가 이제 다 접었죠. 야, 초롱아 이제 들어가자. 오늘 이제 총 얘기 또 해야 되니까 들어가세요. 자, 수고했어요. 할리 데이비슨은 아니고요. 할리 데이비슨도 뭐 돈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할리 데이비슨은 아니고 저는 좀 이제는 옛날에는 오토바이 경기도 뛰고 했는데 지금은 좀 느리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거 클래식한 놈들을 좋아해서요. 자, 그래서 아까 SV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원래 이 스나이퍼 역사는 엄청나게 뭐 방대하고 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거를 오늘 뭐 30분 내에 뭐 그걸 5명은 못 드릴 것 같고 그 뭐 간단하게 보면은 그 SVD 드라고노프가 러시아제, 그러니까 소련제 반자동 저격총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소련에서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소련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나 그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자세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 그 이 책 다 아시죠? 플래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언제 몇 년도에 나왔더라? 이게 얼마 안 됐는데 나온지. 이 책 아시죠? 이 책 얼마 안 됐어요. 2007년도에 나왔으니까 뭐 비교적 얼마 안 된 책인데 구하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 보시면은
예, 많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보면은 예,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단은 이 그 마틴 페글러라는 분 자체가 이쪽에 대한 전문가시고 또 번역하고 감수한 친구가 홍희범이라는 친구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국내에서는 내노라 하는 총기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밀리터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전문적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읽고 다만 2007년도에 나온 거니까 그 이후에 어떤 스나이퍼 라이플에 대한 언급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약간.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잘 나온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애독하는 책이에요. 몇 번을 보고. 근데 보통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소련에서는 어떤 저격수, 물론 이제 1차 세계대전 뭐 저격수 역사로 가면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긴 했었죠. 아무래도 저격수 같은 경우는 뭐 18세기, 17세기에도 저격수 스나이퍼 샤프슈터라는 어떤 개념으로 저격수 개념으로 그 사수들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전격적으로 스나이퍼를 운용했던 전쟁은 역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효시가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특히나 그 진짜 저격수 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래가지고 가장 유명한 게 소련과 독일군 간의 어떤 저격 전쟁, 그리고 그 앞서 소련과 핀란드가 겨울 전쟁을 벌일 때 그 벌였던 스나이핑, 그 시모하이아라든지 그 전설적인 레전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스나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명칭도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나오죠. 스나입. 영국 장교들이 그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굉장히 인도 쪽이었나요? 아프리카 쪽 아니었나요? 그건 뭐 좀 헷갈리는데 굉장히 재빠른 새를 맞추기 힘든 새를 맞추면은 총 잘 쏜다고 해가지고 이제 스나이핑 그렇게 해서 나왔고 보통은 샤프 슈터라고도 불렀고요. 이제 근데 아무튼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유명한 저격전 하면은 역시 러시아와 자이체프라든지 러시아와 소련과 독일군 간의 어떤 그 스나이핑 전쟁도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조직적으로 잘 운영을 했던 거는 그래서 소련군들이 그 가장 잘 운영을 했고 특히나 특이했던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을 전투병과에 내세워서 그 여성을 전투병과에 내세워가지고 당당하게 싸움을 시켰던 나라가 소련이었죠. 그래서 뭐 전투기 조종사도 있고 폭격기 조종사도 있었고 그리고 스나이퍼로도 여성들을 썼고 하다못해 또 탱크병으로도 여성을 운용을 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록상으로. 그 여성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여성 특유의 어떤 집중력과 인내심이라든지 또 신체적으로 체구가 작으니까 또 덜 눈에 띌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성들이 굉장히 그 효과적인 스나이퍼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여성 스나이퍼면은 소련의 그 류드밀라 파블리첸코 아까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여성들이 모식나강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일단 너무 지나치게 길었고 또 볼트 액션이다 보니까 이게 번거롭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반자동 소총이었던 그때 소련도 반자동 소총이 있었거든요. SVT-38이라는 반자동 소총이 있었는데 얘는 좀 신뢰도가 개판이었어요. 몇 번 쏘면은 그 조준선도 막 흐트러지고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개량해가지고 쓸만하게 나온 게 SVT-40이라는 반자동 소총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SVT-40을 가지고 이제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스코프를 달고 그 저격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자동 소총을 통한 어떤 저격, 여성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남자들도 뭐 SVT-40을 갖고
어떤 일정 거리 내 500m 이내에서 근거리 내 스나이핑을 효과적으로도 진행을 했었죠. 기억이 나는 게 그 고바야시 모토후미 만화가, 일본의 그 전쟁 만화가, 고바야시 모토후미가 그 작품 중에 그 SVT-40을 가지고, 그 SVT-40 가진 소련군 반자동 저격총을 가진 소련군에 맞닿은 독일군 소대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는 그 주인공은 딱 만났을 때 그러면 뒤로 물러나야 된다. 부상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야 된다. 딱 얘기를 했는데 신임 소대장이 그렇게 못한다라고 해가지고는 부상당한 병사한테 달려가가지고는 그 부상당한 병사를 자기 권총으로 사살하고 자기도 또 맞으니까 자기도 자살하고 했던 그런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 거리 내에서의 400m, 500m 일정 거리 내에서의 근거리, 비교적 근거리죠. 소총으로 맞추기엔 조금 부담되는 거리 내에 그 일정 거리 내에서의 반자동에 의한 스나이핑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저기 누구 있죠? 독일 저격수 중에 그 저기 프란츠 크라머죠. 그렇죠. 프란츠 크라머라고 독일 그 유명한 저격병이 있는데 이 친구도 보통 칼 98 갖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러시아군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 집었던 게 뭐였냐면은 반자동 소총이었던 G43을 들고 그 G43 10발 탄창에 그 비파트론의 그 비탄이라 그러죠. 비탄알이 뭐냐면 포금탄이에요. 폭발하는 포금탄 장전된 탄창을 여러 개를 가지고 스나이핑을 나선 거죠. 그때 불과 소련군들이 불과 몰려온 게 100m 남짓 됐었대요. 그때 그걸 가지고 이 친구가 앞에서 반자동 이걸 가지고 앞에서 소련 애들을 포금 그 탄을 집어넣고 소련 애들을 저격을 한 거예요. 순식간에 빵빵빵빵빵빵빵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그리고 숙여가지고 탄창 교환하고 다시 꺼내가지고 빵빵빵빵. 그러니까 소련 애들이 그거 맞으면은 폭발하니까 비인간적인 탄알이라고 하면서 비난도 했었는데 아무튼 당장 눈앞에서 지 친구, 지 전우라든지 상관이 맞으면서 몸 안에서 펑펑 터지니까 애들이 전의를 상실하고는 이렇게 뒤로 물러났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제압을 했었던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비인간적인 탄알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차피 사람 죽으라고 쏘는 탄알인데 그게 그 덤덤탄이라든지 어떤 저기 할로 포인트 탄처럼 신체 안에서 쪼개지면서 진짜 스토핑 파워를 높인다는 게 뭐 그게 비인간적인 탄환이라고 한다는 거는 어차피 죽으라고 쏘는 건데 참 덧없는 얘기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반자동 스나이퍼가 어떤 근거리 내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잘 안 들리십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물음표를 계속 찍으셔가지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에서는 누구보다도 반자동 저격총에 대한 짭짤한 재미를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 끝나고 한동안 모신나강 소총으로 스나이퍼 라이플을 계속 썼었고요. 뭐 별도로. 그렇지만 AK-47이 개발이 되고 AK-47이 아시다시피 3,400m만 넘어가면은 급속히 명중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정사수용 그 분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정사수용 라이플로 개발을 한 게 1958년도에 이 드라곤오프를 개발을 합니다. 해가지고 63년도부터 실전에 쓰이기 시작했죠. 정비를 시켜가지고 PSO 스코프를 세팅해가지고. 그래서 뭐 의견들은 200m만 떨어져도 명중률 떨어진다고요, 허황님? 어떤 게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좀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 총기 상태라든지 기온에 따라서 기상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SVD 드라곤오프가 효율적으로 사용된 거리를 봤을 때는 보통 600m, 800m 이내에서 한 500에서 600m 이내 일반적인 소총들이 효과적으로 사격하기 어려운 거리였던 딱 간당간당한 그 수준 바로 밖에서부터 SVD 드라곤오프가 딱 그 위치에서 반자동으로 스나이핑 하는데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K-47 같은 경우는 200m, 예, 그렇죠. 뭐 200m나 뭐 300m 뭐 그 수준에서 사실 우리가 군대 가서 사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04로, 154로, 뭐 254로 봤을 때 250m만 떨어져도 사실 이게 굉장히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곤우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400m, 뭐 한 500m 요 정도 떨어진 거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반자동 스나이핑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실용성이 높은 장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가격대부터가 굉장히 뭐 다른 서방의 다른 라이플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 저렴했으니까 제작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방에서 마음먹고 만들었던 해클런 코크 PS 지원이라든지 월터사의 WA2000 뭐 이런 애들에 비하면은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월남, 뭐 어디 뭐 첸첸, 뭐 어디 전 세계 지형과 이런 거 상관없이 사막, 바다, 산, 뭐 평야지대 상관없이 터프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스나이퍼가 아마 이 이 SVD 드라곤오프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실용성이 뛰어난 라이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소련도 SVD를 계속 쓰다가 SV98인가요? 볼트 액션식으로 결국은 바꾸긴 했어요. 볼트 액션식 이제 스나이퍼 라이플을 들여와서 쓰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짭짤하게 재미를 보면서 잘 써왔던 라이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라곤오프 같은 경우라면은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영화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사실 잘 기억나는 게 저는 사실 실제 드라곤오프도 아닌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첩혈상웅에서 저기 주윤발이 흔들리는 보트에서 딱 들어가지고는 그 저격을 하죠. 그게 드라곤오프는 아니었고 그 저기를 가지고 AK를 가지고 좀 개조를 그럴듯하게 해가지고는 드라곤오프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던 소품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나이퍼 톰 베린저가 주연했던 스나이퍼라는 저 영화에서도 톰 베린저 그 미 해병대 저격수들 쫓아다녔던 그 저 악당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 방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방군 스나이퍼가 썼던 것이 SVD 드라곤오프였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한다고 이제 반짝해가지고 스나이퍼 저 스코프를 맞춰가지고는 눈을 맞춰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그때는 뭐 그 외에도 뭐 두루두루 뭐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뭐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도 뭐 나왔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금 부정적인 반군 혹은 뭐 악당 팀 적군에서 사용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스나이퍼의 대명사가 SVD 드라곤오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자동 스나이퍼를 대량으로 제식 채용해서 사용을 한 어떻게 보면 그 유일한 제품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대량 유일한 제품은 아니겠지만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던
저격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군에서 썼던 어떤 그 M1 게런드, 저희 M1 C 타입, 저희 저격 타입 스나이퍼 타입 M1 게런드 소총이나 아니면은 그 M14 스나이퍼 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수량이라든지 어떤 그 사용 기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M40A6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라이팅님께서 혹시 정보를 아시는가요? 뭐 저도 뭐 따로 다시 M40A 다시 이제 M40을 이제 다시 또 채택을 한다는 수준 정도까지밖에 모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SVD 드라곤오프가 이 총기사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량으로 채용된 어떤 스나이퍼 라이플이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하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에 이 SVD40 같은 경우, SVD 드라곤오프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에어건으로 넘어가서 우리한테 SVD가 다가온 거는 사실 AK 소총을 SVD로 변환시키는 변종 SVD가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전동건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SVD라는 드라곤오프를 제대로 만들었던 회사가 이제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 중에 또 아토스카고라고 한국 내 메이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거는 이제 볼트 액션이긴 해도 상당히 외관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간간히 뭐 중고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뭐 중국이나 대만산 드라곤오프인데 전동건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가스식으로 나온 게 GMP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GMP라는 메이커에서 이제 완제품으로 가스 블로우백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격도 많이 비쌌고 가스 내구성, 가스 유닛 자체의 내구성도 좀 좋은 편은 못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 뭐 몇백만 원 했으니까 되게 굉장히 좀 무시무시했던 놈으로 GMP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오리지널 SVD 드래곤오프처럼 반자동식의 가스 블로우백이 되니까 상당히 리얼했었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긴 했는데 대신에 신뢰도라든지 내구성이나 어떤 유닛에 대한 어떤 정밀도는 많이 떨어진 편이었었고요. 그러다가 SVD 제대로 된 가스 블로우백 SVD 드래곤오프의 대중성을 열어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WE사가 출시를 하면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SVD 지금 여러분들 대충 아까 제가 건샵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얼마나 하죠 이게? 알루미늄 버전이 알루미늄 바디 버전이 아마 알루미늄 바디 버전이 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80만원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 몇만 원인가요? 80만원 정도 됐고, 그리고 완전 풀 스틸 버전이 155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풀스틸 버전이 155만원 정도 되니까 옛날 GMP가 풀스틸 버전보다도 훨씬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품질은 뭐 비교가 안 되죠. W 거랑은. GMP는 뭐 벌써 7, 8년 전에 나온 거라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아무튼 가격을 본다면은 뭐 지금도 물론 W 제품이 싼 건 아니지만 품질이라든지 성능에 비한다면 굉장히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라이트님께서 내가 국가단님께서 게임 때 GMP 가스식 드라곤오프 마주쳤는데 상당히 껄끄럽고 킬수도 많이 내더군요. 들고 계신 분이 총이 가볍다 보니 기동성도 좋았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게임 뛰시는 분도 계셨군요. 제가 처음에 이 GMP 가스식 드라곤오프 처음 봤을 때는 막 가스 여기저기 새고 막 파워는 무지막지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나요. 그리고 라이트님께서 가스블로우백 스나이퍼 집탄율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스블로우백이면은 이거는 가스블로우백이면은 가스식이라면은 집탄성은 어느 정도 에어코킹이라든지 전동건에 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기온에 따라 수시로 그 기화율이 달라져요. 방금 쏜 탄과 1초 뒤에 쏠 탄이 틀려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집탄율은 사실 기대하시기는 어려워요. 물론 볼트 액션은 뭐 나름 어느 정도 뭐 좀 집탄성을 확보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보고 다나카 쓰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나카를 써본 것 결과 다나카 같은 경우는 파워 소스나 파워 이 시스템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다나카 특유의 그 바렐 개판의 호법 시스템이 정말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바렐과 호법 부분을 어느 정도 전동건 부품을 사용해서 튜닝을 해주면은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전히 가스식이라는 한계가 있죠. 요즘에 나오는 가스 반자동 이제 스나이핑을 한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쓰려면은 탄창이 일반적인 그 우리 탄창들보다는 좀 크고 기화율이 좀 안정적인 기화율을 가져줘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드라곤오프는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는 게 제가 뭐 삐비탄을 놓고 뭐 게임에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똑같아요. 드라곤오프도 제가 해외 유저 리뷰들을 살펴보는데 해외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가지고 게임에 씁니다. 이제 주로 이제 뭐 스나이퍼로 게임에 쓰는데 일단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튜닝을 좀 해요. 드라곤오프도. 그래가지고 뭐 전동검용 바렐이라든지 뭐 이런 VSR용 그 호버 바킹과 롱 바렐을 달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튜닝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쓰니까 나머지 가스 유닛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신뢰도는 굉장히 나쁜 편은 아니고 되게 좋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법 부분이라든지 바렐만 좀 손보면은 근거리 내에서의 세미 스나이핑 쓰기에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나카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가스식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스나이퍼를 전문적인 서바이벌 게임에서 전문적인 스나이퍼를 해야 된다면은 에어코킹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제가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제 의견을 좀 개진을 하고 싶고요. 일반 GBBR도 바렐 길이 늘리면 충분한 성능이 나올까요? 일반 GBBR 자체가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파워가 나쁘지가 않아요. 즉 그 해외에서는 그래서 유저들이 GBBR 같은 경우를 파워가스를 쓰고 중량탄을 써고 스코프를 달고 세미로 해가지고 근거리 스나이퍼로 사용하는 분들도 해외에서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파워와 중량탄 그리고 정밀 롱바렐
이게 3박자가 잘 맞아줘야겠죠. 그래서 허왕님께서 지금 이제 PPS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저기 제품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맞는 말씀 같아요. 이게 PPS라든지 그 저기에서 나온 게 그 GNG라든지 PPS 제품들이 아예 워낙 다나카라든지 몇몇 메이커들이 욕을 먹으니까 아예 얘네들을 답답하니까, 특히 다나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다나카 PPS 같은 경우는 다나카 빠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뭐 다나카 M870 펌프 액션 샷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가스 라이플들을 카피하는데, 이 카피를 그냥 카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튠업을 해가지고 강화 부품들 사용하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저기 개량을 합니다.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는 거라 성능적으로는 그래서 나쁜 평가를 받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쓰시는 게 오히려 더 튜닝을 할 거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내 현실상으로는 뭐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부품들이 좀 충분하게 구비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PPS 제품들을 뭐 해외 샵 온라인 샵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해외에서 바로바로 부품은 주문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 WGC에 일요일날 저녁에 주문을 했는데 제가 뭐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반자동 스나이퍼에 대해서 오늘은 드라군오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염산맛 초코님께서 토요일날 APS 870 쏴보시던데 어떤가요? 제가 이제 그 토요일날 그 썸캠에 가서 거기 참가자분께서 APS 870 샷건을 우드 버전 샷건을 롱바렐 우드 버전 샷건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쏴보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격발해서 삐비탄을 쏴보진 않았고 그냥 그 빈 카트리지 넣고 이렇게 작동만 제가 느껴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느낌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실총 M870을 좀 많이 쏴봤는데 그때 이제 쏴본 거는 이제 저 870 슛바렐 그 저 폴리스 버전이긴 했지만 어차피 내부 메커니즘은 동일했기 때문에 팡 쏘고 찰칵 팡 찰칵 펌프 액션 그 느낌도 상당히 좋았고 그 저 펌프 저 락 장치도 정확하게 구현이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APS 870도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 PPS M870 폴리스 매그넘 버전이 지금 이제 안전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검사가 다 완료가 되면은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제가 한 자루를 샘플로 한 자루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때 저희 방송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또 마루이 M870을 잠깐 한 이틀 정도 빌려주시기로 하셨고, 그때 이제 제가 샷건 그래서 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튼 M870은 원래 지난주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전검사 때 삐비탄 탄속 오바가 떠가지고 원래 세 발 놓고 쓸 줄 알았는데 총포협회에서 한 발만 넣고 쐈대요. 그러니까 지정 탄속 오바가 돼가지고는 재검사를 받아가지고 조금 늦게 됐대요. 늦어졌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고, 들어오면은 그래서 뭐 바로 마루이 것과 이 PPS 870을 제가 비교 이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부탁은 드려놨는데 그 APS 870도 같이 우드 버전, 그때 제가 그 썸캠에서 봤던 제품을 말씀을 드려놨었어요. 그분께. 그래가지고 할 때 좀 하루나 이틀 정도만 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분도 승낙을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드물게 요번에 샷건 특집 하면은 870 특집 해가지고 APS M870 그리고 PPS M870 그리고
그 마루이 M870 세자를 가지고 비교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뭐 샵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 좀 넓은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테이블 놓고 좀 비교하면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검사 받는 다른 제품들 있나요? 클리코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출시 예정 총기는 글쎄요, 뭐 안전검사 대기하고 있는 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마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마루이 신제품 USB 컴팩 아마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SB 컴팩과 PPS M870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방송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나카에서 나왔었던 M870 폴리스 모델을 제가 썼었어요. 게임 때 쓴 건 아니고 콜렉터로서 가지고 이렇게 썼었는데 요즘 속된 표현으로 진짜 암 유발되는 제품이었어요. 리얼한 거는 정말 리얼해요. 멋지고 리얼하고 한데 일단은 첫 번째가 카트리지가 뽑기 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카트리지가 좀 많이 샜었어요. 6발인가 8발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가스가 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부가 유리인가요? 그랬는데 내부가 유리라기보다는 주요 부품들이 취약했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게 잘 관리하고 써야 되는데 제가 관리가 좀 부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스를 또 안 새는 카트리지를 넣고 쏘면은 제대로 햄머가 못 때려줘요. 제대로. 그렇죠. 이제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허왕님께서 아이언 제품이라 제대로 이게 연약하고 스프링도 약했어요. 햄머 스프링도. 그러니까 이게 3박자가 카트리지 새고 햄머 스프링 약하고 햄머라든지 시어는 또 약하고 재질적으로 약하고 그러니까 와 정말 암 걸리기 딱 좋은 3박자의 총 라이플이었다. 장비였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작동 방식이나 카트리지라든지 이 작동 방식이나 껍데기는 정말 리얼했어요. 실총이랑 동일했습니다. V군 어서 오세요. 예, 아유 많이 힘들 텐데 좀 쉬지. 일단은 다나카 특징이 그거죠. 외부 프로포션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 일단 가스샘, 햄머 약함, 그리고 내부 부품 약함. 이게 모든 제품들의 대부분의 모든 제품들의 그 공통점이 돼버리죠. 그거는 가스 볼트 액션 라이플, 핸드건, 다 그냥 한마디로 해서 다 그냥 총망라하고 다 공통으로 아마 적용되는 말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다나카에서만 만드는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나카 제품 사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만족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허왕님께서는 진짜 욕심쟁이시네요. APS 870까지 갖고 계시는데 트렌치건도 갖고 싶다. 트렌치건은 요즘에 보기 힘든 것 같은데. 라이트닝님 VFC M40A3가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뭐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스카이건모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투런님도 M870 PPS M870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예약하셨나요? 그래요, 뿌이군. 아유,
좀 힘 좀 내고 내가 그렇구나. 스카이거모님 그렇구나. 어디 건수리에다 주문하셨나 보군요. 스카이거모님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이제 조만간 방송 종료하려고 하는데. 염산만 초코님 뭐 어떤 게 박살난다는 건가요? 스톡이요? M870 M870 스톡이 약하다는 건가요? 어, 해외 리뷰에는 그런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던데. 트론트로님 그 PPS 870 주문하셨으면은 PPS 870 강화 부품이라든지 여분 카트리지 같은 경우도 뭐 해외에다가 주문을 하셨나요? 음. 아, 액세서리. 아, 예, BJ님 말씀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솔직히 두 자루 다 제가 전문적으로 뭐 오래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VSR이 가장 지금까지는 뭐 가장 성능이 지금까지는 안정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뢰도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잠깐만요 여러분 10초만 잠깐만. 다시 왔습니다. 아 제가 왔다 간 이유가 우리 투런투런님 좀 약 올리려고. 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PPS 그 강화 햄머 및 시어, 스틸 햄머 및 시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쓴다면은 바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쓰다가 이제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갈아주려고요. 그리고 이게 그 PPS 그 카트리지죠. 그 조금 리얼하진 못해요. 메탈이기 때문에 리얼하진 않은데 그래도 내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샷건 그 일반 플라스틱 쉘보다는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고 해외에서도 애들이. 근데 CO2 넣고 쏘지는 않을 거고 저는 노말 파워만 쓸 거예요. 노말 파워만 쓸 건데 내구성이 좋아서 기밀성이라든지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말 가스 쓰면은 뭐 영원히 셀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요거랑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스카이건모님 파워 브레이크 제거는 하시면 불법이 되니까요. 그런 거는 여기 공용 이런 이제 여러분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트론트러님 제가 뵐 때, 트론트러님 뵐 때 제가 요거 가지고 나가서 좀 이렇게 약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스틸 해머와 스틸 시어. 트런트러님도 요번 주중에 한번 뵙죠. 광명에서 한번 뵙죠. 광명에서 한번 그러면은 뭐 번개 한번 쳐볼까요? 광명 저기 KTX 역사에서 스틸 M9 가지고 트런트러님은 그 스틸 핸드건을 스틸로만 다 세팅을 하시는군요. 야, 이거 너무 부르조아신데 이게. 일단은 그 자랑 대결이면 저 다시 초롱이 데리고 옵니다. 초롱이 데리고 이렇게 총 쏠 거예요. 초롱이 앞다리 뒷다리 잡고 다다다다다. 그러면 이제 초롱이가 또 저한테 화를 내고 나중에 또 삐져가지고는 이제 보지도 않아요. 자랑의 종결 초롱입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SVD 드라곤오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만간 진행될 M870에 대해서도 예고, 스포를 좀 드렸나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희가 썸캠을 진행을 했습니다. 썸캠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영상은 뭐 이런저런 스케치 영상은 좀 찍었는데 일단 참가하신 분들의 신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좀 포함이 되고, 또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집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겠다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총결해서 정식으로 한번 영상을 좀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는 걸로. 러시아군 무시무시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VSR이라든지 SPR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전문적이질 않아 가지고 우리 초롱이 허왕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튼 뭐 해외에서는 중량탄을 쓰거나 CO2건을 쓰기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단은 권장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명백히 뭐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방송에서는 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SVD 드라곤오프에 대해서 방송을 좀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간단한 배경이라든지 또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번 방송 때는 수요일날 제가 저녁 10시에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10시에는 어떤 방송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뭘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될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정도에 제가 건샵을 찾아가서 이렇게 간단히 방송을 좀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하게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있는 분들은 내일 좀 하루 자녀분들과 잘 좀 놀아주시고요.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동생 있는 분들 좀 하루쯤은 내일 동생이나 조카들을 위해서 좀 하루 쓰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투런투런님은 저랑 개인적으로 별도로 광명 쪽에서 한번 뵙죠. 제가 뭐 선물도 좀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또 제품도 반납을 해야 되고 방송 이후에 좀 갖고 놀아야 되는데 억울한 게 방송 이후에 그 제품을 딱 고이 이렇게 모셔놓고는 투런투런님 제품 장비들 모셔놓고는 박스도 못 열어봤어요. 너무 억울해. 몇 번 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초롱방송 그렇죠. 총들은 관리 잘 하시고요. 그 조카들이나 조카들 습격하면은 매번 어린이날 전후로 곡소리가 많이 나죠. 레고 매니아들, 프라모델 매니아들, 피규어 매니아들, 곡소리가 건담 매니아들, 곡소리가 항상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특히나 이런 비비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 건들은 또 나름 또 안전사고 유념하셔야 되니까 조카나 동생 놀러 오는 집에서는 항상 이렇게 탄창이랑 다 분리해 놓고 따로 이렇게 좀 높은데 아이들 손에 안 닿는 데다 잘 좀 이렇게 장비를 좀 모셔 놓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드래곤오프 방송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카이건모님 방송 마무리 짓고요. 가급적이면은 저희 방송에서는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방송에서는 내구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좋은데요. 어떤 에어건에 대한 파워 브레이크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파워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또 예민한 부분들은 별도로 샵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문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방송은 항상 이게 방송하고 나면은 저희 이 아프리카 TV의 재방송으로 방송을 계속 보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법기관에서도 당연히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언급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위해서.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저희 방송 오늘 처음이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지키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일단은 언급이 우리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민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저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내용 좀 더 이제 요령 있게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내일은 아니고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방송은. 그러니까 그때 시간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방송 좀 좋아요 추천 좀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좀 방송 후기 좀 총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소속돼 있는 커뮤니티에 후기 좀 간단하게라도 좀 올려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요즘에 부쩍이나 시청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벌써 1시간 36분인데요. 방송한 지가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어린이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 허왕님, 그래서 허왕님 의견, 뭐 허왕님 의견도 그래서 우려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좀 다운받아 놓은 영화들도 좀 보고 조금 그래야죠. 이제 에어건도 좀 고치고. 예,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항상 주무시기 전에, 주무실 때 콜트 꿈 꾸시고요. 스나이퍼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콜트는. 그러니까 스나이퍼 하시는 분들은 콜트 항상 몸에 지니시고, 방심하면은 이렇게 당합니다, 콜트에. 예. 자, 그러면은 저는 허왕님이 샷건 좋아하시는 거는 요번에 처음 알았네요. 허왕님께 제가 좀 많이 도움을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허왕님 혹시 몇 가지 여쭤볼 것도 있고 하니까 제 이메일 주소로 혹시 메일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허왕님. 제가 다음에 또 이제 샷건 방송을 할 때 허왕님께 좀 조언을 좀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이메일 좀, 허왕님, 이메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루의 역작입니다. 표면 처리 잘 된 반질반질하게 블루잉처럼 된 ABS, 순수 ABS 콜트 시리즈 70이고요. 그렇죠. 스톤 판저님 말씀이 맞죠. 남자답게 7발만 넣고 그걸로 쇼부발 보면 되고요. 엘빈 요크 상사가 아시다시피 스프링필드 1893 볼트 액션 라이플과 콜트 가지고 열 몇 명을 사살을 했어요. 독일군을 1차 세계대전 때. 이거는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배틀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롱방송 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요일날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롱방송 오늘 23회차 방송인데요. 23회차 초롱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좋아요 추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